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그때는 유튜브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라 가지고 사실 영상 촬영하는 것도 서툴고 물론 지금도 서툽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숙련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가 투자는 부동산업에 50년 근무하신 분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토지보다도 상가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가는 개별 물건마다 다 분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다.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501호가 마음에 안 들면 뭐 502호 살 수 있는 거고 601호 살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 흐름만 어느 정도 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발자국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더라도 비슷한 자리를 하더라도 A 상가하고 B 상가는 가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에 상가 투자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 흐름을 이렇게 월세를 매달 따박따박 받아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한때 그런 이야기 있죠. 초등학생 미래 희망 순위 1순위 가면 건물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상가 투자 기초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를 투자하려면 상가 공부는 최소 한 1년 정도는 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좋은 중개사분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와 맞는 중개사분을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단기간에 좋은 물건을 소개받아서 상가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현금 흐름, 즉 상가를 구입하면 부자의 지름길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20대, 30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지만 월세가 한 달에 300, 500 이렇게 너무 큰 거를 생각하니까 못 사지만 월세 한 50만원, 70만원 나오는 상가는 20대, 30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상가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는 공부하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가의 종류는 단독 상가, 흔히 말하는 땅이 있는 꼬마 빌딩, 2층 건물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집합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주택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상가가 좋다, 어떤 유형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상가 같은 경우는 두 축을 생각합니다. 한 개는 월세 수입, 즉 월세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월세 흐름은 좀 적다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시세 차익을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 중에서 자기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면 1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나는 월세 수입은 좀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이 더 높은 걸 원한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해야 되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1번과 2번 둘 다 만족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한테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안 가겠죠? 그래서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단독 상가, 즉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을 사기를 추천합니다. 시세 차익이 강하죠. 근데 보통 꼬마 빌딩 큰 건 아니더라도 한 3층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살 경우에 한번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꼬마 빌딩을 가졌다 하면 심리적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고생하신 분은 두 번 다시 꼬마 빌딩 안 삽니다. 특히 뭔가 하면 공실이 나거나 1층에 공실 나는 경우는 드문데 2층, 3층에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의 어떤 나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은 빌딩은 두 번 다시 안 산다.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빌딩 산다고 해도 다 뭐 부자가 되고 다 해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고 나서 공실이 생겼거나 임차인하고 좋지 못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부자 되는 방법이다. 흔히 중개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상이 다 차려진 그런 상가는 없습니다. 내가 상가를 사가지고 나에게 맞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상가를 둘러보러 다닐 때 왜 밥상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가 보러 딱 가니까 상가 그동안 얼마 동안 봤습니까? 한 2달 봤습니다. 하니까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응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뭐 상가 보러 왔다 가니까 물건을 빼가려고 하나 정보를 캐가려고 하나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돈도 없으면서 뭐 상가 보러 다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부딪혀 봐야 되겠죠. 일단 50대는 제가 볼 때는 꼬마 빌딩도 생각합니다만 아파트 상가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는 꼬마 빌딩보다는 아파트 상가를 사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물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이 크죠. 시세 차이 큽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 상가를 사라고 하냐? 아파트 상가는 월세 수입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속쓰기는 일이 잘 없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바뀌면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승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60대 이후는 사실 뭐 1억, 2억 더 수익을 얻어봤자 이 나이 돼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이 꾸준히 나오는 걸 원하죠. 그래서 60대 이후 되시는 분은 아파트 상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60대 이후는 물론 60대 이후에 빌딩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 빌딩을 사가지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안 내거나 공실이 생기고 하면 상당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60대 이후는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상가가 맞지 않겠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꼭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초니까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유의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줄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은 변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천안, 어딥니까?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동탄 같은 경우에 거기 SRT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강남까지 만일에 SRT를 타고 수서역입니까? 까지 20분밖에 안 걸리죠. 그러면 동탄 신도시 그 인근에는 아파트는 많지만 사람들이 주말에 그 동탄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강남으로 가지고 쇼핑을 한다 이거죠. 상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상권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가 투자에서 사람들이 상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건물주가 따박따박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월세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월세 유혹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 지금 현재 2017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13만원 정도, 연 130만원 정도 나오죠. 연 130만원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150만원 나옵니다. 한 달 10만원 좀 넘죠. 뭐 1.5% 이러는데. 그럼 한 달에 뭐 한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12만원, 월 12만원 됩니다. 그럼 1.3%로 잡았을 때, 자, 융자 같은, 상가를 융자내면 지금 2.9%에서 3%입니다, 3%. 3% 융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만 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4%짜리도 요즘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만일 6%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전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확정 수익, 2년 확정 수익,
뭐 7% 확정 수익, 이렇게 좋은 거를 길거리에 붙여놓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겸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한번 방문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만 매수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또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는 최악의 경우가 뭐겠습니까? 공실입니다. 공실이 생겼을 때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 그 다음에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도 키워놔야 되죠. 그래서 상가 투자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부동산 분도 많이 아셔야 되겠죠. 아셔야 되고, 뭐 세금 계산서 끊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세금 문제라든지, 사실 뭐 향후에 꼬마 빌딩을 샀을 때 향후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치를 상승시킨다든지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파트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제가 볼 때는 상가를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러면 상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가 공부는 좀 오래 하시고 천천히 하고 나중에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게 마음은 편할 겁니다. 아파트는 내가 샀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데 돈을 또 융통하고 싶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하죠. 근데 상가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 한 개를 잘 사면 대를 이어서 부가 또 세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년을 하시라, 공부를 하시라 하는가 하면, 구급공무원도 뭡니까? 최소 1년에서 3년 공부해야지 구급공무원 합격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구급공무원 월세 한 130만원, 150만원 정도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알바생을,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알바생이 한 명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 한 30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급 공무원을, 우리 집안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공무원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너 상가를 일단은, 누가 추천하면 코너 상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제가 예전에 처음 보러 가니까 어느 중개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피스트 박님은 보니까 느낌도 좋아야 되고 계산도 좋아야 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가를 찾기 때문에 상가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근데 대부분의 상가를 구입하신 분은 뭔가 하면 보통 느낌을 보거나, 그러니까 중개사분이 어떤 물건을 소개해 줬는데 여기서 내가 건물을 딱 바라보는 순간, 건물을 이렇게 딱 바라본다 이거죠. 바라보는 순간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건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건물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바로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건물 자체 외관 이런 것보다는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화학인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띄보고, 그 다음에 주위의 상권을 보고 계산을 한다 이거죠. 수익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향후 가치가 있구나 해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느낌도 좋고 수익률도 좋은 이런 상가는 사실 우리들한테 잘 돌아오지 않죠. 그런 물건이 저한테 오게 하려면 제가 볼 땐 중개사분을 아주 좀 쉬운 편으로 아주 친하게 해놔야 됩니다. 복비도 수수료도 뭐 넉넉하게 주겠다. 법정 수수료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바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그 중개사분의 머릿속에 저의 존재를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그런 물건이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물건은 내한테 오기보다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나 자기 친척이나 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선후배한테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주문해 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복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중개사분을 평생에 나의 어떻게 보면 은인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중개사분한테 그 빌딩을 관리를 부탁을 하고 관리해주는 대가로 월 일정 금액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개사분이 특히 상가하시는 분은 있죠. 어떤 보면 세상살에 대해서 좀 해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도 더 해박한 좀 그런
안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의 유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분상가는 제가 좀 주의를 하는 게 뭔가 하면 구분상가 같은 경우 1층은 괜찮지만 나머지 층은 공실이 날 염려가 상당히 크고 공실이 났을 때 임차인을 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해서 상권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더 가려고 하면 내 사업장으로 쓰려고 하면 그거는 뭐 아파트 상가든 집합 상가든 빌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집합 상가 같은 경우 1층,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아니면 아파트 상가도 배후 지역이 많아야 되겠죠. 아파트 세대수도 고려해야 되고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동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선도 중요하고 일단 빌딩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신축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기초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